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마감한 우리 시장 마감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07%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203.33포인트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거래일 만에 파란불을 켰습니다. 0.08%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1,052.96포인트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줬는데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620억 원, 기관이 457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 마니홀로 900억 원대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마니홀로 2천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720억 원, 외국인이 1,145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매주 월요일은 우리 주린이들의 뽀통령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전문가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도 활기차게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혹시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1, 2부에 걸쳐서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종목에 대한 고민이 아니어도 어떤 질문이든지 지금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서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채팅창에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 잘못 샀는데 환불해주세요 님이 방송 직전에 새롭게 들어오셨나 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못 샀는데 환불해주세요 님 어떤 종목을 사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잘못 사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사셨는지랑 매수가랑 보유 비중까지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코너에서 우리 신강섭 전문가에게 의견을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다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초보 주식왕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는 안 오셨었죠, 그렇죠? 초보 주식왕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변국님이 네, 링크군요. 방송 보실 수가 있는 링크를 많이 올려주셨고요. 또 새로운 분이 입장을 하셨네요. 88주주님이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하시면서 저희 방송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현님이 오늘은 와이프 생일이라서 듣기만 할게요 라고 또 그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들으시면서 채팅방까지 이렇게 소통도 해주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현님. 네, 아내분 생신 축하드립니다. 초보 주식왕님이 기억해 주시네요. 감사해요. 급한 일이 있었어요라고. 그럼요. 애청자분이신데요. 초보 주식왕님. 오늘은 함께해 주시니까 정말 즐겁습니다.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월미도님이 오늘도 눈팅만 좀 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월미도님도 닉네임 익숙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채팅창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주식왕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첫 번째 코너는 주시강 한 줄평 코너입니다. 오늘장에 대해서 우리 신강섭 전문가는요. 신기루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요즘 시장이 이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방향성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항상 주식을 하실 때 그런 어떤 본인이 아는 게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항상 하면서 주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을 한번 보면 지금 시장은 코스닥 시장부터 한번 보면요. 지금 그 전에 잭슨 회의를 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급하게 이렇게 하락을 했었어요.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반등권에 있고 거의 반등 이제 목표치까지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에서 지금 사거나 하지 않고 좀 약간 팔고 있죠. 예, 팔고 있고 다만 이제 코스피 쪽을 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하는 목표치가 좀 더 남았죠. 그래서 전고점이 이제 3,289, 3,300 정도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한 21선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어서 지금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들을 보면은 크게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매수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조금 안정적으로 보여요.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좀 내려가면서 1,156원대에 있고,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의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조금 이제 유동성이 조금 있어서 막 여러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어떤 테마가 있거나 어떤 재료가 있으면 좀 산발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개인분들께 조금 약간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앞으로 이제 지수가 좀 상승하면서 좀 유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좀 종목이 선별해서 가는 그런 시장을 조금 준비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기루처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종목들을 보면 흔히 이제 테마주로 이렇게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랐던 종목들 백신을 개발할 거야, 치료제를 개발할 거야, 막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기대감에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나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종목들처럼 그런 시장의 어떤 기대감,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플랫폼 은행 그런 것들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가총액이 한 40조까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그 전부터 조금 많이 올라오면서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게임즈라든지 어떤 카카오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오아시스냐? 아니면은 그냥 신기루에 불과한 거냐? 그걸 아직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증하는 어떤 단계의 그런 어떤 시장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부분에 생각이 들고요. 그 시장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어떤 회사들이 이제 되게 안 좋아졌던 어떤 회사들이 있죠. 그 안 좋아지는 회사들도 이제 코로나는 어쨌든 간에 끝나갈 거고 위드 코로나를 할 거다. 영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해서 그 회사들이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좋게 나중에 상황이 흘러갈 수 있고 지금 되게 좋게 보이는 예를 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사실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종목들은 좋고 어떤 종목들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의 방향이 앞으로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물을 먹을 수 있냐라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기존부터 시장은 중간에 여러 흔들림이 있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갈 길을 그냥 가고 있거든요. 갈 길을 그냥 가고 있어요. 중간에 테이퍼링을 하든 금리 인상을 하든 시장은 결과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어느 정도 주식은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그 중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반등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 회사들이 뭐 안 좋아진다, 뭐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돈을 풀고 그 돈을 줄이고 나중에 금리를 올리고 경제의 한 사이클이죠. 경제의 한 사이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터져서 중간에 통제할 수 없는 시장으로 가서 시장이 나락으로 가느냐 이런 일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은 자기 갈 길을 가겠죠.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까지 시장은 경제는 계속적으로 나아지면서 갈 겁니다. 결론은요. 주식은 아직도 경제가 아직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아지는 상황 속에서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시장은 망가지지 않을 거고 그냥 그 정도의 돈을 풀다가 안 푼다고 해서 시장이 망가지지 않을 거고 망가지지 않을 만한 상황 속에서 돈을 푸는 거를 줄이게 테이퍼링을 하겠죠. 근데 이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이런 과정까지도 분명히 갈 거예요. 그 전에 금리 인상을 하려면은 뭐 테이퍼링을 다 하고 나서 그래도 경제가 좋아지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예를 들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을 내고 이번에 이제 뭐 재정 부양책을 했고 근데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2008년도에도 양적 완화를 Q1, Q2, Q3, Q4, Q5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했는데 다시 안 하려고 했더니 시장이 안 좋아서 두 번째를 했고 세 번째를 했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은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시장 속에 시장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기루에 속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까지 길을 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 남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는 앞으로 이 종목은 뭐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거야.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이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술적인 매매를 계속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계속 들썩들썩 거리면서 기술적인 모양이 좀 여태까지 좀 맞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 기술적으로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그 종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장이냐 아니면 진짜 이제 실적이 괜찮아지고 그런 종목들이 그런 기술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을 기술적인 어떤 차트를 자연스럽게 만들면서 가는 시장이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술적인 매매에 의지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기술적인 어떤 매매의 그런 특성이 맞을 수 있는데 그게 기술적인 매매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고 뭐 올라갈 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건데 그 차트를 보면 기술적인 어떤 분석들이 맞아 들어간다는 어떤 후행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전에는 지금도 아마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술적인 매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매매를 하면서 종목들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신기루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 앞으로는 회사의 좀 약간 기본적인 어떤 부분의 내용과 그리고 전체적인 트렌드, 방향,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어떤 섹터군 이런 방향을 보고 큰 숲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기술적인 매매들은 조금 서서히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신기루처럼 기대감이 있고 저기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종목들보다 저기 이익이 날 것 같은 그런 종목들보다 실제로 가서 물을 떠먹을 수 있냐,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익이 났냐 안 났냐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그런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계속 펼쳐질 거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항상 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 그 어떤 약간 다른 의미로는 항상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모든 종목들,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어떤 재료로 인해서 언제쯤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하고 대책을 세우면서 조금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조금 안 맞더라도 시장이 그런 어떤 유동성 때문에 좀 기다리면 종목별로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주는 어떤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경험상 보면 앞으로의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물을 떠먹을 수 있냐, 실제로 이익이 나느냐, 그런 종목이 확인되고 올라가는 시장 속에서는
그 어떤 부분들이 기다린다고 그냥 올라가지 않고 지수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천천히 옆으로 횡보하거나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경제의 한 사이클이 끝났을 때까지 그 종목이 올라오지 못하면 그때는 진짜 아예 그냥 그 사정권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조금 지금 내가 생각하는 모든 어떤 부분들이 조금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앞으로는 어떤 기대감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주가의 그런 가격, 그게 약간 신기루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실제로 실적들을 좀 체크하면서 실제로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앞으로 시장을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장의 너무 작은 흐름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올라갔냐 내려갔냐 그런 부분들의 집중보다는 전체적인 큰 방향성은 앞으로 시장은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내려가려고 하는 힘보다 더 클 거다. 방향은 제가 제시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종목들을 보실 때 너무 기술적인 매매라든지 그 예전에 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좀 실적을 확인하면서 가자. 그러니까 지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신기루처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신강수 전문가가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루에 속지 말자는 말씀이 기술적인 차트만 보지 말고 확실한 기업의 실적도 함께 보자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지 나 혼자서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신강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시고요. 지금 시청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신강서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노란톡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질문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조금 전에 신기루에 속지 말자는 말씀을 하시면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는 한데 최근에 블록딜 이슈도 있고 오버행 이슈 때문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카카오뱅크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네. 일단은 그 카카오뱅크가 멀티폴을 이제 은행의 어떤 관점에서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플랫폼의 어떤 관점에서 받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그 카카오뱅크로 인해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또 카카오페이가 또 있거든요. 증권과 보험은 또 카카오페이 쪽에서 하고 그냥 단순히 돈을 이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하는 어떤 부분에서 카카오뱅크로 하는데 그 카카오뱅크가 이제 뭐 대출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으로 이제 뭐 운영을 하겠지만 이게 그 은행에 붙여서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언제 가시화가 될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시가총액이 거의 40조 육박하게 올라왔는데 그게 과연 언제쯤 그 시가총액에 걸맞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의문이 사실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버행 이슈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그 우체국이죠. 우체국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블록딜로 이제 매각을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뉴스가 또 나왔었고 투자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많이 났고 또 이게 계속적으로 11월 9일, 2월 7일 이렇게 해갖고 계속적으로 그 기관들 그 확약 물량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월 7일 날 전체 물량의 한 36% 정도가 풀리고요. 그리고 11월 8일 날 한 14% 정도가 풀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시장에 그냥 공모가 수준에서 투자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물량들이 풀릴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이거를 차익 실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를 뭐 할 것인가 또 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약간 뭐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이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지금 현재 이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석의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막상 가보니까 뭐 그냥 허상이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조금 알 수가 없고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많은 금액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어떤 부분은 사실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요. 일단 주식이라는 게 그 맞추는 영역이라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라기보다 관리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좌의 수익을 만들어가는 어떤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주식들로 이제 조금 만들면서 해야 되겠죠. 물론 그 계좌 안에는 약간 모험을 걸 수 있는 어떤 종목들도 있겠지만 또 이거를 좀 눈에 보이는 종목들로 조금 만들어서 그거를 조금 이제 컨트롤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계좌의 어떤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가면서 본인이 만들어가는 영역이죠. 근데 그 안에 너무 성장주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뭐 크래프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처럼 너무 기대감이 많이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만을 너무 포진했을 때 조금 성장주만을 포진해 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카카오뱅크를 어느 정도 뭐 본인의 포트로 좀 담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런 아까 드린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은 포트로 이 카카오뱅크만 너무 또 접근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블록들에 이어서 의무 보유 확약 해제로 3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신강서 전문가는 이 종목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만 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잘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장 종목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장에서 핫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저희 방송 참여할 수가 있는 방법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나도 궁금한 점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 종목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KMW입니다. KMW는 오늘 미국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7%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7.02% 급등하면서 45,000원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5G 관련주들이 기존에 이제 투자가 좀 확대되고 뭐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통신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많이 강조되면서 앞전에 크게 상승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 계속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투자가 이렇게 미뤄지면서 실망 매물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죠.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다시 좀 그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좀 반등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인프라 법안을 하면서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되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이번에는 진짜 이제 좀 어느 정도 조금 길게 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의 방향성이 나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조금 많이 내려왔고 지금 벌써 한 8월 달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9월 달이 됐죠. 9월 달이 됐으니까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 그 코로나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미뤄졌던 그런 투자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에 들어갈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떤 통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그 금액이 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4분기 정도 되면 좀 설비 투자가 집중되면서 좀 실적 개선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종목들 중에는 지금 이제 KMW가 지금 좀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긴 했는데 실질적인 추세는 에이스테크라든지 기가레인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조금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KMW처럼 이렇게 내려가다가 조금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멈춰놓고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어느 정도 조금 해놓은 상태라서 에이스테크라든지 아니면 오늘 상승은 이제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KMW가 조금 상승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5G 관련주들의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안전하게 본다면 에이스테크라든지 기가레인 쪽이 조금 약간 좋아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기가레인 같은 경우도 조금 자리를 조금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일단은 KMW의 그런 어떤 그 기술적으로 조금 초반에는 조금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조금 노릴 것이냐 아니면은 에이스테크처럼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노릴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판단하시면서 5G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존에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선 계속적으로 고생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 정도부터는 조금 손절이나 이런 부분의 영역보다는 조금 이제 보유하면서 좀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근데 신규로 좀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KMW보다는 에이스테크 쪽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5G 관련된 그런 어떤 투자 흐름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집행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KMW를 비롯해서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또 종목을 추려주셨습니다. KMW보다는 지금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세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테크와 기가레인이 더 좋다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이슈 종목을 설명해 주시면서 유망한 종목까지도 언급해 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었던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후성입니다. 후성은 오늘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23%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23.79% 상승하면서 17,950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후성이 이제 그 2차 전지 그 소재 관련해서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좀 상승을 했거든요. 리튬 2차 전지 소재가 좀 부각되면서 이 앞전부터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좀 심상치 않긴 했는데 후성이라는 종목의 캐릭터 자체가 좀 약간 상승이 그렇게 막 연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은 아니어서 좀 긴가민가 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오늘 조금 이 자리에서 좀 급등이 나오면서 조금 약간 시장의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회사는 원래 이제 그 뭐 냉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특수가스 이런 것들을 생산하면서 자동차, 뭐 철강, 반도체, 뭐 이런 뭐 건설, 환경산업 뭐 이런 전반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화학 소재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약간 특이한 거는 이제 이 회사의 그 창업주의 어머니가 정주영 회장의 이제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범현대가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내화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을 같이 그 계열사로 갖고 있는 그 스페코라는 회사도 아마 이 회사의 계열사일 거예요. 그래서 그 후성이라는 회사가 이제 일단 범현대가의 계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업종들 중에서 좀 약간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이 조금 약간 뒤늦게 이렇게 두각을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의 그런 종목들이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실리콘 뭐 SKC, 뭐 일진머티리얼스,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여러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게 좀 상승을 하고 나서 그 종목들이 이제 조금 너무 많이 이미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숨겨져 있던 그런 작은 종목들의 그런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좀 하나씩 발굴되면서 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종목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약간 키 맞추기의 어떤 그런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렇게 실적을 내는 그런 뭐 LNF,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그들한테 좀 납품을 하는 그런 좀 작은 회사들이 좀 눈높이를 맞추면서 조금 이렇게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대표적으로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눈에 띄는 게 E&D인가 그런 회사도 있고 E&D죠. E&D 뭐 이런 회사들도 지금 아직 상승은 안 했는데 약간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조금 그 후성처럼 좀 이렇게 부각을 받으면서 약간 어떤 그런 섹터군을 형성하면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여지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후성 말씀해 주시면서 유망한 종목 E&D랑 대주전자재료 이 두 종목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 일단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네. 오늘 조금 상승을 조금 많이 했고요. 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 조금 약간 특이사항이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지금 약간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조금 회사를 인수할 것인가 그냥 투자를 할 것인가 뭐 이런 투자 논의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가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해서 이제 포르쉐 타이칸의 이제 배터리에 이제 그 탑재를 시킨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었는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대주전자재료에 좀 투자 논의를 하면서 이 회사의 경영권을 뭐 인수할 것이냐 아니면 합작사를 만들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약간 좀 회사의 주가도 지금 흐름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재료가 좀 살아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중에서 SM이라는 회사가 뭐 카카오에서 인수를 하느냐 뭐 하느냐 하는 그런 와중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이 좀 약간 지금 자리에서 좀 매수하기에는 좀 약간 겁나는 자리긴 한데 기관과 외국인들도 이제 뭐 좀 이렇게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뭐 매수를 하고 있고 주가도 지금 굉장히 이제 괜찮은 흐름으로 뭐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자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후성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E&D 뭐 그런 어떤 계열의 회사들처럼 이 2차 전지 소재의 그런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그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어떤 그런 종목들, 조그만 종목들,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소재단에서 후성이나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E&D까지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OCI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종목 8.17% 급등하면서 13만 9천 원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그 OCI 대표적인 이제 종목이죠. 그 OCI라는 종목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을 한번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이제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수가 좀 하락할 때 조금 이제 꺾이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가 이제 종목이 같이 꺾였죠. 같이 꺾였다가 꺾이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급하게 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OCI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폴리실리콘이 그 현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3분기 매출이라든지 3분기 영업이익 등이 굉장히 좀 급증할 걸로 이제 시장에서 좀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하반기에 태양광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계절적 성수기라든지 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또한 이제 그 좀 약간 이 폴리실리콘이 뭐 당장 지금 시장에서 어떤 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증설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제한된 증설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가격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까지 이 폴리실리콘 가격을 조금 많이 떨겼던 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 중국산 그 태양광 관련 제품들에 대해서 좀 꺼려하고 있죠. 약간 무역 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장벽을 쌓아놓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유럽까지 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중국은 혼자 계속 마이웨이를 가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중국을 계속 속된 말로 왕따시키고 있죠.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중국으로 인해서 좀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그런 LCD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그 태양광의 어떤 패널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서 그거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사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전선에 있는 게 좀 OCI가 아닌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약간 관심을 갖고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주가가 빠지면 살만하면 다시 오르고 살만하면 살만한 가격이 오면 다시 오르고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데 일단 이번 구간에서 조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앞전의 행복 권역을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지금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자회사 중에 이 연결재무제표를 같이 쓰는 연결회사 중에 피에노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피에노 케미칼이라는 회사로 인해서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스코 케미칼이랑 지금 이 합작 회사를 만든 합작 법인 이름이 이제 피에노 케미칼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OCI랑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2차 전지의 그 핵심 소재인 이제 피치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 고연화점 피치라는 게
그 2차 전지의 그런 충전 효율을 좀 높이고 그리고 충전 밀도를 좀 증가시키면서 배터리 수명을 조금 증가시키는 그런 데 이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피에노 케미칼에서 이제 그 피치라는 소재를 생산을 하게 되면 2024년 정도부터는 국내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생산해서 사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OCI의 그런 태양광 부분 외에도 또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 이런 부분, 고려아연이랑 좀 비슷하죠. 고려아연도 이제 뭐 LG화학이랑 합작사를 설립해서 뭔가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의 얘기가 있듯이 약간 OCI도 그런 부분 쪽에 약간 멀티풀을 조금 더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기존에 이제 있었던 그런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전에 굉장히 큰 손해가 났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면서 회사가 좀 약간 정상화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도 그 완전 회사가 나락으로 한번 갔었죠. 그러니까 그 태양광의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완전히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회사 자체도 완전히 상태가 안 좋아졌었죠. 그래서 그 SK 머티리얼스라는 그 회사가 사실 OCI 머티리얼스의 그 OCI 계열의 회사였는데 그것도 이제 매각을 하고 알짜 회사인데 이제 그 부분도 또 매각을 하면서 회사가 지금 좀 제자리를 다시 잡아가고 있고요. 이 OCI 태양광의 그런 어떤 업종의 회사들이 좀 그 조그만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어요. 뭐 신성이엔지라든지 뭐 S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대표적인 그런 작은 회사들이 조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그 실제로 실적이 괜찮아지고 이제 그런 회사들 이 OCI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아나가는 어떤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초반에 신규로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언급드렸던 그런 부분의 내용과 조금 제가 어떤 시장이 펼쳐질 것 같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OCI와 신성이엔지, S에너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태양광이라 하더라도 태양광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신기루고 어떤 건 진짜 오아시스다 이런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OCI는 지금 빠지지 않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을 내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인데 사실 예전에 태양광으로 주목을 받았던 신성이엔지라든지 S에너지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갈 때 같은 업종에서도 그런 종목들, 실제로 실적을 내는 종목과 실적을 못 내는 종목들의 간격이 굉장히 그렇게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예전처럼 다 같이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조금 언급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OCI에 대해서는 태양광 산업 본업뿐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과의 합작사인 피에노 케미칼이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에 진출하면서 더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내용 짚어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종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고요. 유망한 종목도 언급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장 이슈되셨던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다음 먼저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골드님이 새롭게 입장을 해주셨네요. 골드님 반갑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한 분 한 분씩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도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레미님이 새롭게 입장을 하셔서 지금 바로 안녕하세요라고 글을 남겨주셨네요. 레미님 반갑습니다. 오늘 3부까지 있는데요. 3부까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초보 주시광님이 아나운서님 오늘 완전 핑크핑크 하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라서 월요병이 걸릴까 봐 좀 활기를 불어 넣어드리기 위해서 좀 밝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 좀 좋게 봐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게 지금 레미님까지도 새롭게 입장을 하셨는데 종목 상담 코너예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방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강섭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미님이 앵커님 아름다우십니다라고 또 제 칭찬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노란톡방에 피나클님이 가장 먼저 올려주셨네요. 종목명은 자연과 환경이고요. 매수가는 2,715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연과 환경은 1.65% 하락하면서 2,080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주로 그 테마에 좀 엮이는 종목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하 터널, 뭐 대선주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하 터널, 대북 관련주, 뭐 4대강 복원, 그리고 뭐 DMZ 테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대선주 관련된 어떤 테마 종목이어서 조금 그 대선에 관련된 어떤 그런 종목들이 좀 미리 올라온 거죠. 미리 올라온 거고 지금 2,715원이면은 한 이 정도 부근에서 이제 잡으신 건데 조금 올라갈 때 잡으신 건지 내려올 때 잡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시면 큰 흐름 속에서 이거 사실 알고 있었죠. 이거 알고 있었고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이 앞전의 흐름을 보면서 이거 좀 이제 작전주다. 이건 좀 세력주고 들고 있으면 한 번 시세는 줄 것이다. 다만 이제 그 시세가 끝나면 다시 또 이제 제자리로 가겠죠. 지금은 시세가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터졌죠. 여기서 한번 터졌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여기서 한번 터졌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해서 다시 이거를 돌린다고 해도 다시 앞전 고점을 넘기거나 하지는 못한다. 이거는 지금 일단은 조금 정리하시는 마인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120일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양봉이 나왔으니까 아마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길 수는 있는데 일단 중간에 한번 되풀이 파동으로 앞전에 이 되풀이 한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이 파동이 한번 있었듯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한 2,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또 나와줄 수 있는데 그 정도에서 그냥 조금 이제 팔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 종목은 완전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멀어질 수 있거든요. 일단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 1,400원 이하, 1,400원 이하로 이제 종목의 가격이 이 정도까지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면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차트인데 일단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내려온 게 이제 가격 메리트가 단기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좀 다시 한번 대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 앞전에 60일선이 꺾이면서 내려오는 곳에 이제 부딪혀서 아마 여기 이상은 올라가기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60일선에 부딪히는 어떤 그런 가격대까지 좀 반등이 나와주면 일시적으로 조금 정리하려는 마인드로 좀 보시고 좀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자.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는 반등 시마다 좀 빠져나와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두 번째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메디프론이고요. 매수가는 3,975원, 비중은 12%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메디프로는 4%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985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질문자님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 이제 치매 관련주죠. 치매 관련주고 이제 그 보통 그 대선 때 이제 노인 테마라든지 그런 부분 쪽에 조금 많이 이제 연관이 돼서 좀 들썩들썩 거리는 종목이고요. 또 중간에 이제 그런 어떤 치매나 알츠하이머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테마가 형성될 때 조금 빠지지 않고 그런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일단 뭐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이랑 같이 좀 그런 치매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과 좀 같이 움직이는데 지난번에 그 바이오젠이 이제 알츠하이머가 신약이 승인되면서 그 메디프론뿐만 아니라 뭐 피플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여기서 조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단 요때까지의 흐름을 보면 종목이 좀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눌렸다가 대선을 앞두고 나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가는 모양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나오다가 이제 그 바이오젠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갭으로 뜨면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눌리느냐 이런 어떤 흐름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런 어떤 테마에 이렇게 엮이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자리를 보세요. 현재 자리를 보시면
이때가 3월 달에 거의 평상시에 있지 않는 어떤 그런 투매가 나왔을 때 1,700원 정도의 가격을 이제 찍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자리가 이권역에 있거든요. 이권역. 지금 이권역과 이권역을 왔다 갔다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자리는 매물대는 이쪽에 많이 있긴 하지만 5, 6천 원권역에 이제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뭐 평상시에 거의 저점 부분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뭐 여기서 손절하거나 그럴 만한 어떤 그런 뭐 사유는 아니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부분을 찍고 지금 다시 조금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당장 여기서 뭐 어떤 부분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하락하는 이런 추세 속에서 좀 반등을 하는 어떤 모양들이 좀 더 만들어지는 동안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옆으로 좀 만들어지면서 좀 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저가 매수로 이 정도 권역에서 조금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온다면 이 부분에서 좀 저가 매수로 조금씩 담아보면서 좀 시장 좀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치매 관련된 어떤 부분들도 바이오 관련된 어떤 테마들 중에서 빠지지 않고 돌아오는 테마라서 아직까지 대선 좀 남았고 그리고 이제 아직 뭐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의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대선 후보가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떤 공약 경쟁을 할 때 마지막 정도 부분에 나오는 게 항상 장애인과 그런 노인에 관련된 어떤 문제들의 그런 어떤 해소 부분들이 공약으로 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좀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좀 부각을 받고 올라간다고 치면 앞전처럼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좀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성격 자체가 좀 오를 때는 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일단 매매 자체에 이제 매수를 했던 부분은 좀 실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금 손해보고 당장 여기서 뭐 매도하고 나오기보다는 이 앞전에 이런 기회를 한번 보자. 근데 이런 기회를 줄 때 그때 좀 빠져나오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좀 기회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프로 같은 경우에는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추세 더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D 바이오 센서고요. 매수가는 48,800원, 비중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SD 바이오 센서 지금 그 진단키트 관련주죠. 지금 차트를 보면 차트가 지금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빨리 팔아야 된다. 네, 지금 그 48,000원 부근이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매물대가 다 몰려 있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깨져서 매물대가 지금 이권역에 다 몰려 있어요. 이권역에 몰려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탈하고 나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느냐 했다가 안 나오고 밑으로 그냥 이렇게 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반등이 나와서 지금 현재 비중 40%나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재 가격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10% 정도 권역 안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반등이 나오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 터치해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 그 부분을 캐치해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은 빠져나오는 마인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의 손해를 줄이고 빠져나오느냐의 부분의 문제인데요. 일단 SD 바이오 센서 실적을 한번 보면 실적은 무지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예, 지금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9,000억, 영업이익이 완전 급증하고 있죠. 급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의 상승률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냐. 지금 시가총액이 4조 7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이 4조 7천억이고 지금 현재 회사의 상황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러니까 회사의 상황은 지금 역사상 아마 지금 최고의 수혜를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진단키트주들이 지금 굉장히 호황을 맞고 있긴 하지만 이 코로나는 언젠간 이제 끝날 거예요. 결국엔 끝날 텐데 끝을 보고 가는 게임이죠. 그거를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끝을 보고 벼랑에서 이제 그 바로 앞에 이제 서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코로나 관련된 매출이 이 진단키트 중에 이 회사의 어떤 영업 그런 어떤 부분 파이프라인 중에 대부분이 이제 60%에서 한 90% 정도의 실적을 이 코로나 진단키트로 일시적으로 지금 대박을 찍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가격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슬금슬금 빠지고 있죠. 이 부분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나만 모르고 있다가 그런 신기루, 아까도 계속 신기루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데
그런 신기루에 이 부분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 혼자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막상 까보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있을 것이냐,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일단 제가 예전에 시젠이라는 종목을 계속적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그 시젠이라는 종목이 지금은 굉장히 비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2부에 이어서 할까요? 네, 저희 일단 벌써 이제 시즌 1부 얘기는 이따 마무리해야 될 하도록 시간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